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각종 지표를 분석하면서 상세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최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등 다른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민선 6기 때도 그러하였고 민선 8기 시장이 되어서도 무엇보다도 인천시 재정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8기 시장이 되고 나서도 국고보조금이나 보통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23년 6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377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 국고보조 사업의 발굴과 함께 우리 시에 유리한 보통교부세 수요 적극 발굴을 위한 TF 운영이라든가 제도 연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이러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재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임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정 수요를 충당시켜주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조정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 수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기준재정 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 재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결정적으로 배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수입이 많은 서울시나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고, 인천시도 과거에는 불교부 단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일정 부분의 교부세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세 규모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자체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교부세, 즉 재정 부족액이 적기 때문에 교부세가 작은 것이지, 단순하게 보통교부세 총액을 놓고 어디가 많고 적고를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지금 정말 다양한 재정 수요를 다 반영하기 어렵고 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는 끊임없이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된다 하는 특정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연중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와서 그동안에 상당 부분 이런 재정 확충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우리 시가 건의한 수입 산정 방식 개선에서 456억을 반영을 했고, 또 님비 시설이 소지한 지자체 협력 수요 확대해서 47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5건에 대해서 1,115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 내국세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민선유기시장에 취임했을 때 한 해에 1,000억, 2,000억 하던 보통교부세를 4,000억대로 끌어올리면서 4년간 무려 2조 가까이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던 것이 아마 가장 큰 인천시로서는 획기적인 성과였고, 이로 인해서 3조 7천억의 빚을 갚고 재정 건전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제가 시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에 유리한 보통교부세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도 건의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우리 인천시 재정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는 재정 역차별로 인한 불이익과 불합리성을 주고 있는 지방소비세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는 총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안분율에 따라서 각 시도에 배분하는 세목입니다. 이 또한 지방의 재정 상황과 관련돼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금액이 어떠냐 하는 것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안분율 사정 방식이 이런 민간 소비 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소비세 세수가 적지만은 기초 재정 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방에 대한 그 차등화되어 있는 가중치 때문에 이것이 조금 우리의 배분되는 비율은 절대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꼭 지금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지수 가중치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우리 시 중심으로 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 과제를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정해서 집중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연구 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편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성과가 있었습니다.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해서 시와 의회의 전폭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배분 기준이 개선되어서 2022년 75억 원에서 2024년은 142억 원으로 대폭 증가된 배분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 소비세 가중치 개선 또 지역 상생발전기금 배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는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오늘날의 그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고 이 원인에는 재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동안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인천형 저출산 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분 인천시의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는데 지금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인천시가 지금 요구한 정책 대전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인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직원복지 일환으로 직장 어린이집, 두루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이 입소 대상이 인천시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로 되어 있고,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 인천시 관내 공무원의 자녀도 입소를 받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청이나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인 공급의 한계가 있고, 특히 지금 인천시 신청사를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동안에는 또 시청 인근의 외부 임대 보육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수용 인원과 또 수용 시설, 또 가능한 수용 인원 등을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신청사가 이제 건립될 때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어떻게 그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 이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내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48개의 이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도 어떤 형태로 해서 활용해서 좀 공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공공시설 외에도 각종 소위 말하면 보육시설 공유제, 또 주차시설 공유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종교시설을 이용한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좀 방안을 검토해서 이런 보육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 그리고 신규 아파트 조성에 따른 버스 노선 수정 문제 등 버스 노선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철도의 개통, 또 대규모 택지 개발과 인구 밀집 지역의 변화 등 새로운 도시교통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민선 6기 때도 2016년도에 대대적인 전면적인 버스 노선 개편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것은 전면적인 개편 외에도 매년 필요한 수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도 전면 개편을 한번 하고, 그 후에도 매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천처럼 신규 아파트가 조성되는 등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서 노선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수요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버스 정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수시로 조정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적기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산업단지라든가 공동주택 신규 입주 계획 등 사전 분석을 통해서 적기에 버스 노선이 투입되도록 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청천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버스 이용 불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입주민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경유 노선 검토와 관계기관, 지역 주민 등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해당 지역의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103번 노선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당 노선이 시민 수요 이용 수를 감안해 볼 때 인천 1호선과 서울 7호선 환승 연결을 위해서 부평 구청역을 경유하도록 이제 당초 설계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경유지를 통과하지 않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만약에 노선 조정을 할 때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이용시민 의견 수렴과 또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최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주민 협의 없이 이루어진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당 노선의 기존 효성동 차고지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2023년 7월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대체 차고지 부지로 마련한 현재의 청천동 준공업지구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차고지가 새롭게 이전될 당시에 버스 운행에 따른 소음이나 교통 불편 등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사전 청취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선은 과속이나 공회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면서 또 나 의원 얘기하신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권역별 공영버스 차고지를 확충을 시켜나가되 이에 따른 시민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있는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님께서 인천시 버스 수요에 따른 시의 유연한 버스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 인구 유입에 따른 버스 이용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을 수시로 조정하고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사전 예측하고 또 시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좀 확인을 해서 시민 편의 중심의 시의적절한 버스 노선이 조정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고 또 우리 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정책 지원들을 적극 검토하여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